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경제TV의 반기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전 수석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이 2015년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이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를 냈는데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검찰은 롯데 홈쇼핑 층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이 이게 방송 재승인을 위한 대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병헌 전 수석이 야당 소속 미방위 의원이었고 재승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팩트체크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좀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부분은요. 예. 그러니까 재승인이 난 시점과 네. 이 e스포츠 협회에 이게 지원금을 받은 시점이 선후 관계가 좀 이제 다르거든요. 보통은 일단 먼저 돈을 건네고 그 다음에 재승인을 받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e스포츠 협회에 롯데 홈쇼핑이 돈을 이제 후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어떤 협회에 후원을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대한축구협회 하나은행이 스폰서를 하는 것처럼 네. e스포츠 협회에 특정 기업이 뭐 이렇게 스폰서 타이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그 거래가 실제 이제 그 거래라는 것은 재승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 예. 이전에 그러면 예. 그리고 아니면은 추후에 뭐 그런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예. 뒤를 봐주기로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돈을 땡긴 거냐 요거를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예. 그 선불제냐 후불제냐 이 문제 같거든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선불로 미리 준 것이냐 시점만 놓고 보면 예. 아니면 되고 난 다음에 후불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선불로 되면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네네. 후불로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기자님? 저는 사실 이쪽을 좀 보고 싶은 게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좀 전에 이제 저희 인터뷰 들었지만 예. 그 보좌진들의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여기 사안에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유무죄 혐의 입증을 이제 해야 되고 이건 네. 검찰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사안을 계속해서 따져 올라가다 보면 네. 결국은 이 홈쇼핑 업계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터진 건 롯데 홈쇼핑이지만 네. 홈쇼핑 업체들의 어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갑을관계 갑질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홈쇼핑이 코너로 몰린 거예요. 그 갑질을 하다가 네. 적발이 됐고 네. 검찰 수사까지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롯데홈쇼핑이라는 그 업체가 전파를 탈 수 없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로비가 전병헌 정무수석까지 닿았느냐 안 네. 닿았느냐 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제3자 뇌물 공유까지 볼 수 있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이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단 말입니다. 소출의 소재들이 미방위 소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도 이 위원회 소속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후원금이 로비 자금 명목이었는지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거꾸로 해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당시에 전병헌 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했지만은 네. 이게 이제 야당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 실세나 그렇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야당에서도 물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네.
이제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롯데 홈쇼핑 측에서 예. 그 의원, 그 미방위 소속 5-6명 의원에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 재승인 전에 정치 후원금으로 이제 기업은 그 후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임원진을 차명으로 해가지고 네. 후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전병헌 의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재승인이 난 다음에 e스포츠 협회에다가 이제 3억 원을 후원을 한 이런 경우인데 예.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뇌물 이런 것들 사례를 봤을 때 예. 이게 정말로 정말 대가성이 있고 이런 것이냐 이러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보험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유력 미방위에 있는 유력 국회의원이 그 회장으로 전 회장 그때는 회장은 아니었고요 명예회장으로 있었는데 그거에 어떤 보험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이제 단죄를 하려면은 이게 명확하게 좀 그 관계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가성 여부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그건 검찰이 좀 수사를 더 이제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보좌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그 3억 원 중에 일부를 유용해가지고 한 정황은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의적 책임이란 것은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데리고 있던 보좌관 2명이 지금 그렇게 연루가 됐고 그게 또 이제 그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 조폭이 또 개입됐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어쨌든 도의적 책임으로서는 굉장히 큰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기자님.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그 미래스포츠라든지 네, K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놓고 보면 네. 일반인들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유추 가능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데리고 있는데 그 보좌관이 돈을 갖다가 1억 1천만 원 돈을 횡령을 하거나 유용을 했다. 네. 그럼 이게 과연 국회의원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 1천만 원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배달사고 형태였든지 어떤 형태였든지 국회의원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책임 충고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 야당에 대한 어떤 사정 의 잣대와 다른 잣대를 견주면 안 되거든요. 예. 정부도 지금 그 문제만큼은 민감하게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전병헌 전 의원이 전 수석이 자유로울까 정말 이런 거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검찰 수사가 거기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예. 출발을 한 수사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좌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종의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들 같은 경우가 어디서 나오느냐. 네. 결국은 이제 모시고 있는 그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롯데홈쇼핑에서 어쨌든 후원금을 각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원실을 통해서 줬다고 하면 네. 그쪽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네. 그 자신들의 재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풀어달라라는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르재단이라든지 이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듯이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권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건 그런 그 계속해서 로비 자금이라든지 이런 의혹들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돈을 줬다 이런 네. 의혹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또 단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야로 쳐다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홈쇼핑 재승인 요건 강화를 이렇게 주장하다가 후원금을 낸 뒤에는 롯데 홈쇼핑을 놓고 착한 업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경환 의원이 마치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를 놓고 강하게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1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필요한 거다 우리가 좀 승인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늘려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하고 약간 또 오버래핑 되는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열백 적 예, 일단은 뭐 그 이제 속기록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요 내용.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봤는데 이제 예. 롯데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L 이니셜로 이제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 이제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롯데 홈쇼핑이 좀 그 부분은 다른 홈쇼핑에 비해서 네. 잘했던 부분이고 근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장관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하는 얘기였는데 네. 좀 이렇게 롯데가 착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또 언론 보도로 딱 보면은 네. 약간 이제 진짜 롯데가 착한 기업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것처럼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게 뭐 돈의 문제 그런 거는 모르겠고 조금 이제 그 오해 소지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e스포츠 협회가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네, 팩트 진금 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커 우리 김진일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TV의 방기훈 기자 나오셨고요. 아까 3부에서 말미를 우리 김진일 팩트 체커한테 드린다 그랬는데 한번 계속해 주시죠. 예, e스포츠 협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작심을 하고 돈을 네. 뜯어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최순실. 네, 예. 근데 e스포츠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90년대 작심을 하고 뜯어내는 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 아, 예, 뭐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거고요. 예, 그렇게 예, 알려져 예. 있고요. 예. e스포츠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말 99년, 98년 이때 이제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엄청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겨요. 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한국 프로게이머 협회였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이 된다라고 보니까 기업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 그러면 e스포츠 협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들어온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SK텔레콤, 예. KT, 삼성전자, 예. CJ 막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젊은 세대 10대, 20대에서 게임이 엄청 뜨니까 네.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 뛰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스포츠잖아요. 이제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어떤 뭐 축구협회, 농구협회 다른 협회들이 다 있고 그런 데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e스포츠 협회는 모든 협회 중에서 가장 엉망인 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이 없고요. 네. 스포츠라는 게 이게 그때는 스타크래프트가 떴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게임이 뜨면서 막 중구난방이 되고 막 규제도 없고 막 그러면서 네. 각 기업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서 협회가 엉망이 되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 가장 게임에 관심이 있었고 했던 그 의원이 전병헌 의원이에요. 예.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e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뭐 게임 코스프레 같은 것도 막 가끔 하고 막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병헌 의원이 e스포츠 협회장을 맡아달라는 어떤 청원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전병헌 의원이 2013년에 이제 e스포츠 회장을 맡았고 그래서 사실 그 좀 복잡했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어요. 네. 롤드컵 같은 것도 유치를 했고요. 예. 저작권 문제, 뭐 게임 회사와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블리자드나 뭐 예. 라이엇이나 이런 게임 회사들 저작권 문제도 해결을 했고 하면서 굉장히 현안들을 많이 정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롯데 홈쇼핑이 사실은 이렇게 후원을 한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혀 게임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 e스포츠 협회에 이제 후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예. 뭐 아니면 온게임넷 이런데 그 스타크래프트 메인 스폰서로 그래서 예. 젊은 사람들의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예 전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 이제 시점이 굉장히 롯데가 평소에 안 하던 소위 말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예.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이제 그런 타이밍상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경 기자님. 네네. 아까 사실은 이제 저 e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김준일 선배께서 얘기를 네.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정리가 네.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한 가지 좀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네. 아까 이제 롯데 홈쇼핑이 홈쇼핑 그 재승인 그 전에는 네. 되기 전에는 이제 전명훈 전 수석이 이제 재승인 하려면 더욱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 롯데 홈쇼핑 이제 후원금을 e스포츠에 낸 뒤에는 예. 롯데 홈쇼핑은 뭐 착한 업체라고 칭찬을 했다. 사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게 상당히 좀 많은 그 회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홈쇼핑의 재승인 부분하고는 약간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다시 보셔야 되는 게 네. 당시에 이게 가짜 백소 제품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홈쇼핑에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예. 백소라는 그 건강식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 가짜다 아니다 뭐 이제 그렇죠. 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품을 환불해 달라 이제 소비자들이 다 이제 전화기에 불통이 났죠. 네.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홈쇼핑 업체가 다 백소를 하나같이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이 환불을 해주는 그 정책은 다 달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글쎄요 롯데 홈쇼핑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어쨌든 대처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전량을 보상을 한다 우리는. 네. 그리고 네. 뭐 다른 홈쇼핑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사가신 분들이 이제 드신 부분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책이 네. 환불 정책이 들락날락 들쑥날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다 예. 같이 좀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롯데 같은 경우는 L이라고 했죠. L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한 편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갑자기 이제 후원금이 들어와서 착한 홈쇼핑이다 칭찬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계속하시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롯데 홈쇼핑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롯데 홈쇼핑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롯데 홈쇼핑이라는 회사가 네. 그 홈쇼핑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네. 납품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운영하는 경영 방식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갑질 문제라고 했는데 네. 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시점이에요. 2015년 4월 네. 그 시점인데 2014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이제 검찰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네. 뭐였냐면 예.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지 예. 그 롯데홈쇼핑 그 시간대 프라임 시간대죠. 예. 좋은 시간대 납품업체에게 이제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돈 네. 또는 그림 예. 승용차까지도 챙긴 혐의가 드러납니다. 예.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혼한 아내의 생활비, 아버지 도박비까지 납품업체 너네들이 갚아라. 이런 식으로 떠넘겼습니다. 네. 이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대표였죠. 신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전현직 임직원들 8명이 구속이 되고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이제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에 이제 그 홈쇼핑 방송 허가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네. 롯데 홈쇼핑으로서는 지금 속이 타는 거죠. 이렇게 잘못을 크게 저질렀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구원투수로 나선 사람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현구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롯데홈쇼핑의 그 방송을 계속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예. 전방위적인 로비를 그때 당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 돈도 횡령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돈을 쪼개서 그 미방위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그 의원실로 후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 e스포츠에도 또 이제 돈을 후원을 안 해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고 그래서 지금 이 로비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그 홈쇼핑 업체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고 가장 근절되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 행위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네. 이런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는 로비법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로비를 하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로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을 두 분께 드렸습니다만 청취자분 7757번도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홈쇼핑 거래업체입니다. 홈쇼핑이 이유 없이 왜 관계도 없는 e스포츠 협회에 3억이나 스폰을 할까요? 홈쇼핑은 게임업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가 대한항공도 어떤 게임업체에 젊은이들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협찬을 했다고 전례가 있다고 했지만 한 번의 전례였고 그게 별달리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니면 기업이 그렇게 쿠션을 3개 정도 넣을 만큼의 이 마케팅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네. 과연 이 청취자분께서 보내신 이 글처럼 관행을 제대로 그냥 다 들춰내서 이참에 적폐를 다 털든지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로비법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e스포츠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병훈 수석 문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의 서연치 않는 재승인 과정 참 좀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먼저 그 당시의 논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바 갑을 관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게 뒷돈을 챙겨온 롯데 홈쇼핑 신원 전 대표 등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챙기는가 하면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저희들 수사 결과에 보면 이건 아마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요. 훨씬 더 비리 규모가 크고 대부분 다 아마 금품을 주고받아야만 아마 납품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롯데 홈쇼핑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만드는가 하면 대표이사까지 대포폰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그 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이 수직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부분들은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주장은 미서진들의 일탈 행위인 것이고 롯데홈쇼핑 문제는 롯데홈쇼핑의 재인가 문제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4월이 이미 났다. 제가 만난 것은 강 사장을 만난 것은 5월에 만나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방희 간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e스포츠 재단이라는 것의 명예회장이었고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강영구 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보니까 전병헌 전 수석을 만난 뒤에 3억을 후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또 롯데그룹 보고서까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에 미방이 있었기 때문에 롯데 홈쇼핑 재인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뇌물죄는 명시적인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성 여부라든지 또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은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직접 수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비서진이라든지 제3자가 본인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네, 팩트 점검 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또 한국경제TV의 방기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준비한 컷 내용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은 2014년 당시 롯데홈쇼핑 신원 대표이사 그리고 전현직 간부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된 보도 그리고 이어서 2016년 롯데홈쇼핑이 방송사업 허가 연장을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비자금 의혹 관련 보도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영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의 입장 그리고 또 전병헌 전 수석의 의혹 관련 수사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남은 시간에 짚어보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홈쇼핑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롯데 홈쇼핑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홈쇼핑 채널도 분명히 어떤 가불관계라든지 앞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업체들하고 납품업체들하고의 가불관계 그리고 또 로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지금 안 돕고 다 이거 들춰내고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홈쇼핑 두 번째는 종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채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홈쇼핑도 결국은 시장 장악력이라고 하는 게 채널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의 마켓 레이쇼 점유율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홈쇼핑의 이 채널 점유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전략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또 이 미방위의 어떤 로비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이 문제를 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준일 팩트체크 첫 번째 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지금 전체 채널이 한 몇 개 정도 되고 홈쇼핑. 예. 일단 그 사업자는 현재 지금 7개 맞네. 7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브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1, 2, 3 이래가지고요. 정확한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예전 이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산업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떤 케이블이 변하고 있는데 그 이제 SO하고 이제 PP 그 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SO는 이제 유선 방송 사업자고 PP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서 이런 이제 받아서 그냥 송출만 하는 쪽이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채널을 줄 때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소위 말해서 황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방송 그 돈을 많이 내는 쪽에 이제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세게 하는 쪽에. 홈쇼핑들이 이제 굉장히 거기에서 SO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로비도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기훈 기자님. 채널 돌리다 보면 7번하고 9번 사이에
그렇죠. 9번하고 11번 사이에 반드시 홈쇼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그렇게 그 앞자리 그리고 네. 좋은 그 채널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김준일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채널을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그 굉장히 또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케이블 SO뿐만 아니라 IPTV도 이제 케이블만큼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IPTV 쪽에도 이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 홈쇼핑 PP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채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앞부분에도 이제 메인 이제 홈쇼핑 채널들이 있고 채널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하나 건너서 또 하나 나오고 이제 홈쇼핑이 서브 채널들이 1, 2, 3까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TV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질릴 정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요. 이게 그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또 이거를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그 소비가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소비를 너무나 이제 좀 계속해서 쉽게 강요를 한다시피 할 정도로 과하게 지금 채널들과 홈쇼핑 채널들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홈쇼핑들이 이제 롯데 홈쇼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공정위에서 계속해서 이 홈쇼핑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2015년에도 공정위가 6개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또 전가를 했다. 이제 여러 가지 판촉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납품업체 분들에게 부당하게 내라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발이 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143억 정도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지탄을 받았지만 올해도 올해 9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납품업자에게 뭐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 부담을 시킨 TV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또 시정 조치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정 조치가 내려오고 과징금 정도 맞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홈쇼핑 업체들이 크게 반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통신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경쟁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완전 경쟁이 되면 가격도 떨어지고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전체 시장을 점유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독점이나 과점 형태로 가게 되고 단합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고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방송에 홈쇼핑에 물건 한번 팔아보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기회가 없고 대기업 제품들이 그냥 선전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저리로 그냥 가면서 팔리게 되는 점점 더 시장을 왜곡시키는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납품업체에게 갑질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요. 그 수수료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프라임 시간대를 한번 따고 나면 이제 그 홈쇼핑에서 쉽게 얘기하면 밀어준다고 하죠. 이 제품을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이익 배분 같은 거를 굉장히 좀 납품업체에게는 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물품을 선보일 그런 시장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사회 경제 구석구석에 우리가 좀 맨날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과 뭐 대기업 관계를 이야기합니다만 이 홈쇼핑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늘 일상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롯데 홈쇼핑을 비롯한 많은 홈쇼핑의 재승인 과정, 면세점의 특허 관련된 문제처럼 일부에게 주어지는 이런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요구 조건으로 놓고 어떤 벌가금이나 이런 상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가장 두려운 거는 이제 재승인이 안 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정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이제 규율 확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규율 확립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로비로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추정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그 특수활동비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에 그 내년 상반기까지 뇌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에 연루가 되면은 네.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적폐는 청와대다 이렇게. 근데 싹 입을 다물고 있어요. 네.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전병헌은 제물로 지금 사정 작업에 들어간 거 야당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당시 전 정권에서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전병헌 한 명이면은 도대체 그 당시 여당의 실세들은 얼마나 많이 연루가 됐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떨고 있고 사실은. 네. 네. 그런 방금 상황이죠. 김준일 팩트체크 하신 말씀이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2007년 2월 달인가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일부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일부 의원들은 뛰쳐나오고 막 그런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뛰쳐나간 의원분 중에 한 분이 전병헌 전 수석입니다. 이거 미운털 박힌 거 아닌 거죠? 너무 음모론적으로. 아니, 음모론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음모론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음모론이 예. 아니라 실제 뭐 김성태 의원이 전병헌을 제물로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칼부림에 나서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인용된 게 되고 김준일 팩트체크가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좀 날짜가 공교롭게도 이제 전병헌 수석 사퇴 의사 밝힌 날에는 네. 원유철 의원 쪽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렇죠. 전 수석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최경환 의원 자택하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게 약간 좀 톱니바퀴처럼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제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예. 간단하게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홈쇼핑 이야기뿐만 아니고 면세점 특자가 붙는 것들, 특수활동비, 특허권, 뭐 면세에 관한 어떤 특별권,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은 반드시 뭔가 좀 구린 부분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다. 이거를 관례로 이해하고 관행으로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다. 촛불이 켜진 이유는 구석구석까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혔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로비법을 아예 만들든지 아니면 벌을 엄격하게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침검승부 트루맨 시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정말 미남이십니다. 한국경제TV의 방기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필요한 거다 우리가 좀 승인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늘려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하고 약간 또 오버래핑 되는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팩트체커. 예, 일단은 뭐 그 이제 속기록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요 내용.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봤는데 이제 롯데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니셜로 이제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 이제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롯데 홈쇼핑이 좀 그 부분은 다른 홈쇼핑에 비해서 잘 했던 부분이고 근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장관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하는 얘기였는데 좀 이렇게 롯데가 착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또 언론 보도로 딱 보면은 약간 이제 진짜 롯데가 착한 기업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것처럼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게 뭐 돈의 문제 그런 거는 모르겠고 조금 이제 그 오해 소지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e스포츠 협회가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네, 팩트침검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트체커 우리 김준일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TV의 방기훈 기자 나오셨고요. 아까 3부에서 말미를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한테 드린다 그랬는데 한번 계속해 주시죠. 예, e스포츠 협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작심을 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최순실. 근데 e스포츠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90년대 작심을 하고 뜯어내는 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 뭐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거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e스포츠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말 99년, 98년 이때 이제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엄청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겨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한국 프로게이머 협회였어요. 근데 이제 돈이 된다라고 보니까 기업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e스포츠 협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SK텔레콤, KT. 가능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데리고 있는데 그 보좌관이 돈을 갖다가 1억 1,000만 원 돈을 횡령을 하거나 유용을 했다. 그럼 이게 과연 국회의원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배달 사고 형태였든지 어떤 형태였든지 국회의원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책임 추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 야당에 대한 어떤 사정의 잣대와 다른 잣대를 견주면 안 되거든요. 예. 정부도 지금 그 문제만큼은 민감하게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전병헌 전 의원이, 전 수석이 자유로울까 정말, 이런 거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검찰 수사가 거기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예. 출발을 한 수사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좌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종의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들 같은 경우가 어디서 나오느냐. 네. 결국은 이제 모시고 있는 그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롯데홈쇼핑에서 어쨌든 후원금을 각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원실을 통해서 줬다고 하면 네. 그쪽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네. 그 자신들의 재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풀어달라라는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르재단이라든지 이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듯이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권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사실 삼성도 같은 경우도 이런 건 그런 그 계속해서 로비 자금이라든지 이런 의혹들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돈을 줬다 이런 네. 의혹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또 단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야로 쳐다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홈쇼핑 재승인 요건 강화를 이렇게 주장하다가 후원금을 낸 뒤에는 롯데 홈쇼핑을 놓고 착한 업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경환 의원이 마치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를 놓고 강하게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1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경제TV의 반기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전 수석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이 2015년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낸 후원금이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를 냈는데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검찰은 롯데 홈쇼핑 층이 한국 e스포츠 협회의 후원금 3억이 이게 방송 재승인을 위한 대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병헌 전 수석이 야당 소속 미방위 의원이었고 재승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팩트체크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좀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부분은요. 예. 그러니까 재승인이 난 시점과 네. 이 e스포츠 협회에 이게 지원금을 받은 시점이 선후 관계가 좀 이제 다르거든요. 보통은 일단 먼저 돈을 건네고 그 다음에 재승인을 받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승인이 이뤄졌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e스포츠 협회에 롯데 홈쇼핑이 돈을 이제 후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어떤 협회에 후원을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대한축구협회 하나은행이 스폰서를 하는 것처럼 네. e스포츠 협회에 특정 기업이 뭐 이렇게 스폰서 타이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그 거래가 실제 이제 그 거래라는 것은 재승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 예. 이전에 그러면 예. 그리고 아니면은 추후에 뭐 그런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예. 뒤를 봐주기로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돈을 땡긴 거냐 요거를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예.
그 선불제냐 후불제냐 이 문제 같거든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선불로 미리 준 것이냐 시점만 놓고 보면 아니면 되고 난 다음에 후불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선불로 되면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후불로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기자님? 저는 사실 이쪽을 좀 보고 싶은 게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좀 전에 이제 저희 인터뷰 들었지만 그 보좌진들의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여기 사안에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유무죄 혐의 입증을 이제 해야 되고 이건 검찰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사안을 계속해서 따져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 홈쇼핑 업계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터진 건 롯데 홈쇼핑이지만 홈쇼핑 업체들의 어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갑을관계 갑질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홈쇼핑이 코너로 몰린 거예요. 그 갑질을 하다가 적발이 됐고 검찰 수사까지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롯데홈쇼핑이라는 그 업체가 전파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로비가 전병헌 정무수석까지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실제 제3자 뇌물 공유까지 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이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단 말입니다. 손실의 소재들이 미방위 소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도 이 위원회 소속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후원금이 로비 자금 명목이었는지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거꾸로 해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당시에 전병헌 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했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야당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 실세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야당에서도 물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롯데 홈쇼핑 측에서 그 의원 그 미방위 소속 5-6명 의원에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 재승인 전에 정치 후원금으로 이제 기업은 그 후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임원진을 차명으로 해가지고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병헌 의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승인이 난 다음에 e스포츠 협회에다가 이제 3억 원을 후원을 한 이런 경우인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뇌물 이런 것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정말 대가성이 있고 이런 것이냐 이러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유력 미방위에 있는 유력 국회의원이 그 회장으로 전 회장 그때는 회장은 아니었고요. 명예회장으로 있었는데 그거에 어떤 보험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이제 단죄를 하려면은 이게 명확하게 좀 그 관계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그건 검찰이 좀 수사를 더 이제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보좌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그 3억 원 중에 일부를 유용해가지고 한 정황은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의적 책임이란 것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데리고 있던 보좌관 2명이 지금 그렇게 연루가 됐고 그게 또 이제 그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 조폭이 또 개입됐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어쨌든 도의적 책임으로서는 굉장히 큰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 기자님,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그 미래스포츠라든지 K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유추